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지와 저항은 좀 간단한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뜻이냐? 일단은 저항을 최고점에서 받았었죠. 비트코인 차트고요. 3,000불에서 최고점, 당시 최고점이었던 3,000불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었죠.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이 또 어딘가라고 보면은 직전에 좀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었던 최저점이었죠.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1800불 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또 지지를 받고 강력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. 이 부분을 또 보니까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은 부분이 또 어디냐라고 봤을 때 3000불 부분이죠. 그러니까 3000불 직전 고점 또는 최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저항을 한 번쯤은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저항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저항을 한 번, 두 번 받고 나서 돌파를 해줬죠. 돌파를 해줬는데 재밌는 거는 돌파된 이후에는 저항대가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한다, 해준다 라는 게 좀 재밌죠.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돌파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는 반대의 역할을 해준다.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항받았던 고점 또는 지지를 받았었던 저점은 중요한 지지대 또는 저항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여기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죠. 아주 잘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아주 잘 보여준 차트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매물대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돌파가 됐죠. 돌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지지의 역할을 하던 수렴선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지를 받았죠. 지지를 또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가격대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에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수렴을 해주다가 돌파가 됐죠.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매물대라고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. 그래서 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매물이 누적된 그런 부분을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또 보면 강력하게 매도세가 나와서 저점 또 돌파를 해줬죠.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던 부분을 보면 6,000불인데 6,000불도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었던 부분을 또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고점을 기록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뭐 100% 맞다 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재밌게도 보면 한번 직전 고점을 내줬던 곳에서 저항을 받고 또다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죠. 이런 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여기서 또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여기서 최저점을 이탈을 해주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
매물이 누적되는 모습을 보여줬죠.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고점의 중요한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저항대의 역할을 했던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가격대가 또 올랐죠. 그리고 또 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또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데 지지를 좀 상당 기간, 좀 오랜 기간 동안 받았던 부분을 보면 지지를 어디서 받았는가 라는 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매물대에서 또 지지를 받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매물대는 또 지지의 역할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매물대는 이런 식으로 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, 매물이 계속해서 이런 중첩된 구간에서 매물이 누적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되돌림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,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되돌림 비율을 볼 수가 있겠는데, 되돌림 비율은 38.2%, 또 61.8%, 또 50%를 또 주로 중요하다라고 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또 이 부분에서 또 최고점에서 이런 최저점까지, 저점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재밌게도 38.2%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은 거를 볼 수가 있죠.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38.2%, 61.8%를 좀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엘리엇 파동에서 황금비이기도 하죠.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차트를 좀 계속해서 꾸준히 보다 보면 엘리엇 파동을 깊게 보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도, 여기도 또 61.8%가 나왔죠. 61.8% 되돌림 비율에서 저항을 받고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절반의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, 절반은 또 일목균형표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개념으로 알고 있긴 한데, 일목균형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목균형표에서 50%를, 절반을 개념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수렴 개념도 있죠. 수렴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었죠. 저항을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또 하면서 돌파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, 굉장히 많은데, 여기서 또 수렴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수렴을 또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는 상방 돌파를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고점의 저항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고 매도세를 해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이지만 패턴을 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상방 돌파 이후에 강력하게 매수세가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수렴 같은 부분은 초보자 분들에게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